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뭐, 재원 작가님도 다 아시는 예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어, 사실 1대1 하면서 조금, 소란문도 있었고, 초고 작성하시면서 좀, 뭔가 좀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게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 시- 오늘하고, 뭐, 시간이 될 때 일단은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오늘은, 어, 초고를 어떻게 좀 쓰는지 책 쓰기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고 초거를 좀 어떻게 쓰면 좀 쉽게 쓸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네, 주희 선배도 오늘 오시긴 했네요. 혹시 비디오 켜주실 수 있으시면 켜주시고 아니면 그냥 보기 힘드시면 밤이니까 꺼주셔도 되고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은 저도 요새 뭐 회사 일도 많고 해서 뭐 핑계이긴 한데 또 책 쓰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 오늘은 제가 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번 좀 같이 책 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좀 또 지금 막 시작을 또 못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분들한테 어, 어떻게 쓰면 또 좋은지 좀 방법을 좀 간단히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어, 뭐 강의는 한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같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좀 얘기 나눠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 선배님도 오랜만에 뵙고 주인 선배도 다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요새 뭐 단톡방도 그렇고 워낙 채팅방이 많아지기도 해가지고 좀 어, 이게 그 커뮤니티가 또 많이 좀 죽기도 했고 막 이래저래 저도 좀 어, 일도 많다 보니까 좀 잘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그 영상을 때 보셨죠? 몇 번 보셨던 거서 그래서 오늘도 뭐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제가 그냥 앞에는 책 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제 얘기랑 섞어서 한번 좀 해보고 선배님도 질문 있으시면은 좀 같이 나눠보고 도저히 나는 이게 안 된다 뭐 이러시면은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강의 시작하고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4월 5일 날 이제 한번 계약해서 이제 닥치고 글쓰기 그 책 그 컨셉으로 원고를 이제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바이북스 출판사랑 다시 한번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9월에 그 닥치고 글쓰기 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까지 해서 이제 12번째, 개인적으로는 9번째 책이 될 것 같고, 어, 일단 저는 제가 요새 이제 책을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막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 그냥 선배님들 갖고 계신 콘텐츠에서 그냥 쉽게 쓰자.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책을 쓰자. 일단 그런 키워드로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새 초보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책 쓰기에 대해서 좀 어, 감이 좀 안 온다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지 어렵다 1번 그래도 좀 할만하다 2번 한번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1번 1번이 되게 많네요. 지난주도 바쁘신 우리 양면 선배님도 한동안 안 보이셔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했는데 두분다 뭐 일단 하는 일이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근데 뭐 책이라는 게 글쓰기, 책 쓰기가 항상 뭐 이렇게 쉽다, 어렵다 이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뭐 너무 또 첫 책이다 보니까 좀 더 막 욕심이 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진짜 나는 글쓰기는 되는데 책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딱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쓰면서 저는 이제 원래 글쓰기, 책 쓰기를 동일시 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쓰다 보니까 책 쓰기랑 글쓰기에 대한 원고는 조금 다르게 좀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이렇게 노멀한 얘기도 있고 제 얘기를 좀 섞어서 그냥 좀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어, 책쓰기에 대한 거는 어쨌든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때 영상에 나왔던 대로 일단은 왜 책을 써야 되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뭐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를 다시 그래도 한번 해드리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드러내고 싶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치유하고 돌아보고 쓴다고 했지만 책쓰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 에세이든 아니면 자기계발서든 뭐 실용서든 간에 나만이 갖고 있는 뭐 주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감정 코칭이다. 미장 선배 같은 경우는 뭐 태교에 관한 거다. 뭐 정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자기에 대한 뭐 어떤 뭐 인생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콘텐츠가 이제 그걸 갖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콘텐츠를 드러내서 책쓰기 장르별로 뭐 어떤 걸 쓸지 모르겠지만 실용서든 자기계발은 에세이든 뭐 이 장르에 맞춰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어차피 이제 책이 나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든한테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이거는 뭐 책이 나오면 어차피 내 저자라는 이름이 뭐 도서관이든 서점에 어떻게 박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고 선배님들이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이 콘텐츠를 갖고 뭐 도서관에 가서 뭐 그 타겟층을 모아놓고 저자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갖고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꼭 에세이를 썼다고 못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선배님들만의 감정 코치, 만약에 뭐 주인 선배님이 갖고 있는 감정 코칭이다 했을 때 그게 이론이나 이런 건 다 나왔을 거고 교육도 받으셨을 거고 어차피 알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의 뭐 스토리나 이런 걸로 좀 다르게 차별화 시켜가지고 그걸 넣으면은 그게 책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시작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비틀어도 그게 같은 콘텐츠지만 자신만의 다른 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걸 갖고 있는 결국엔 지식의 완성체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도 이렇게 막 저 같은 경우도 글쓰기 책을 제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글쓰기를 해서 내가 글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뭐 나한테 많이 물어보네. 근데 사실 글쓰기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글을 선생님한테 조금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전문가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쓰기 책을 쓰려다 보니까 저도 글쓰기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거를 또 저만의 또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저만의 솔루션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저만의 글쓰기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네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완성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왜 책을 써야 될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꼭 뭐 준선민이나 양현석, 뭐 비선민도 내가 이걸 갖고 막 성공을 한다, 막 대단한 작가가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일단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책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뭐 계속 뭘 올리고 막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완성체를 갖고 있는 책을 하나 냈을 때 그걸로 바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더 크니까 계속 매일 블로그에 쓰는 것보다 책 한 권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뭐뭐 전문가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식쓰기 과정은 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타겟층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쭉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때 특강할 때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배님들이 어떤 타겟층을 구체적으로 몰아놓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희 선배 같은 경우는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고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감정 고생한다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지만 뭐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큰 애가 뭐 이제 사춘기가 되겠지만 미자님 같은 경우도 애들 또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고 넷을 키웠던 그런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타겟을 같은 육아든 같은 뭐든 좀 더 좁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 같은 얘기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은 분명히 이제 그 좀 틈새 시장에서 그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물론
그렇게 틈새 시장에서 파고들면 대박 났겠지는 않겠지만 거기 안에서 그 책만큼은 이 타겟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책이었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켓 선정을 한번 조금 저는 좁게 한번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내가 초거를 쓰기가 어렵다는 게 결국엔 타켓이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도 얘기를 들겠지만 타켓이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그 타켓의 한 명한테 뭐 조현민이나 민현민이나 제 작가님이나 자기 친구들이 뭐 한 명 있다 그러면 그 가상의 독자를 한 명 앉혀놓고 내가 지금 내가 짠 목차나 이런 걸 갖고 그런 꼭지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이 독자한테 내가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초고 쓸 때, 아, 결국에는 독자가 뭔가 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드는 거잖아요. 에세이 썼으면 공감을 얻는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자기계발서를 읽었으면은 거기서 뭘 하는 거고, 그리고 실용서를 읽었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거기서 뭘 독자들은 얻어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지? 그런 거를 이제 묻는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건데,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상의 한 독자, 타겟층을 되게 구체적으로 해서 뭐 20, 30대, 2030의 누구, 아니면 뭐 사춘기 자녀를 둔 누구, 뭐 아니면 뭐 태교에 뭐 어떤 태교에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좀 명확하게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막 이렇게 뭐 제가 여자 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참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주제들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처음에 한 것뿐이지만 한번 선배님들이 타켓부터 좀 생각을 해봐라. 저는 그런 다음에 컨셉은 그러면 어차피 콘텐츠랑 컨셉은 쓰다 보면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타겟층이 구체적이어야 좀 제일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제는 어차피 뭐 컨셉이랑 같이 가니까 정해진 거니까 보는데 자료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선배님들이 갖고 만약에 이제 초고를 진짜 쓰기가 어려워요. 막 책 쓰기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하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냥 비슷한 책을 그때 말씀드렸지만 서점이든 도서관이든 그 지금 만약에 뭐 주희 선배 같은 경우는 감정 코칭에 대한 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거다 그러면 비슷한 책을 진짜 그냥 전 다 샀어요.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쓰면서 초고 쓸 때 동안 2달 동안 뭐한 10만 원 투자해서 10권 샀다 그러면은 그냥 투자로 한 거죠. 뭐 책 한 권은 뭐 중고 서점 가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새 책이 있으면 새 책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한 책을 다 찾으세요. 그냥 진짜 다 찾아가지고 그걸 정독을 하세요. 진짜 모르겠다면 다 사가지고 뭐 감정 코칭에 대한 책 아니면 뭐 미자적인 태교에 대한 책 아니면 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에세이 책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옆에다 놓고 다 읽었어요. 진짜 그냥. 근데 거기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꼭지 쓸 때 그 비슷한 꼭지만 보고 읽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조차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자료 수집 기간을 한 달, 2달 정도로 보시고 그 책을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주제에 관련된 비슷한 책 다 사시는 거예요. 다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면서 밑줄 치고 다 그냥 이렇게 내가 뭐 어떤 꼭지에 쓰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다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 요새 뭐 마케팅을 유명하신 그 김영익 소장님이라고 그 땅 영어 연구소 하시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 책 만들 때 다 읽고 나서 타겟층을 3040 직장인만 딱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만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어 책 30권, 40권 사가지고 다 읽으면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넣어서 다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 쓰기는 짜깁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장 쉽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도 말씀드린 모든 주제들이 꼭지나 감정 코칭이든 이론이든 태교든 뭐든 나온 건 많잖아요. 논문도 많구만. 그 이론을 어떻게 엮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할 때 가장 쉬운 거는 가장 비슷한 책, 자기가 쓰고 싶은 가장 비슷한 주제 책을 한 10권이든 30권을 사가지고 정독하시고 거기서 자료를 뽑으세요.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내가. 이미 주희선이나 유선민이나 재현 작가님도 어차피 다 글을 써보셨고 자료를 수집하고 뭐 회사에서도 항상 보고서를 쓰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뭐 에버노트든 원노트든 아니면 그냥 진짜 아날로그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글감 노트를 만들어서 그냥 썼어요, 이렇게. 어떤 책에 어떤 키워드가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떤 원고에 어떻게 옮겼을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먼저 만드는 거죠. 꼭지를 쓰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10권 정도 읽고 이렇게 자료가 되잖아요. 그럼 선배님들이 그 내용, 어차피 자료처럼 내용이 남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목차에 그 속꼭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내용을 어디다 넣을지 그럼 취합만 하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선배님들의 얘기야 저기 어디 그 책에서 인용구. 근데 그걸 엮어서 나만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결론만 지으면은 그게 꼭지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 썼거든요.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 수집할 때는 그렇게 하셔라는 거야. 만약에 진짜 내가 책값이 아까워. 그러면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빌리세요. 그거를 읽으면서 필사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 필사든 자료 수집이든 그게 다 책 쓰기를 위한 준비라고 하시고 한번 2달을 한번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번 진짜 안 된다면 그러면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막 필사든 어쨌든 자료를 모았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찾으면서 내가 쓰고 싶은 목차 그 꼭지 보면서 이 내용 넣으면 되겠네, 이 내용 넣으면 되겠네, 이 내용 넣으면 되겠네. 저는 그렇게 다 체크를 해서 키워드도 쓰고 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꼭지에다 넣었어요. 그 뒤에다는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책 쓰기는 그 자료를 모아서 가공해서 짜깁기 하는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그냥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짜깁기 하는 거다. 더 쉬운 방법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그냥 소책자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여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냥 선배님들이 자기 얘기만 써가지고 원고를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꼭지가 진짜 쉽게 완성이 돼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목차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를 쓰신 다음에 초고를 쓰시면 출판사 투고하고 계약하고 대금을 출간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초고 작성하는 방법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출간 계획서랑 뭐 그런 샘플들 리스트 어떻게 찾는지 한번 더 나눠보고 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3주 정도까지 해서 제가 6월 12일 날은 제가 휴가 때문에 한번 쉬고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가고 2주 동안 제가 한번 다 나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배님들 이제 그 만약에 체크하셔갖고는 이제부터는 그 방에서도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해갖고 뭐 코칭도 하고 이렇게 해볼 생각이니까 조금 이제 좀 만약에 좀 뒤처져 있다 너무 막 이렇게 좀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마음을 다잡으시고 한번 여름에 초고를 완성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지난주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나 혼자가 아닌 독자가 읽어야 할 글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쓰기는 물론 글쓰기도 다 독자가 있지만 특히 선배님들의 책 쓰기는 아까 타겟을 정확한 이렇게 구체적인 그 타겟층들이 읽어야 할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는 항상 저는 얘기하는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중 얘기다. 글은 태고하면서 제가 좋아지니까 그건 둘째 치고 자료를 얼마나 잘 모아서 가공해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독자들한테 도움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자. 그것만 생각하고 내용을 쓰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책의 소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 아시는 거고 타겟층은 어떤 독자를 위한 책을 쓸 거냐, 어떤 컨셉으로 주제를 정할 거냐, 뭐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고요. 목차는 그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통 챕터가 한 뭐 5장에서 7장, 보통 한 6장 내외에서 꼭지는 한 35개에서 42개 정도. 왜 이렇게 짜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책들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줄고 길게 한다. 그래서 초고 같은 경우는 목차가 왜 이 정도 되느냐. 꼭지 한 장당 A4 2장으로 보통 그냥 원고를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글자 크기 10에 작은 크기 160으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나 목차를 좀 비웠고 싶다. 제가 드렸던 목차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선배님들이 한번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1장과 2장에는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고 독자한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1장, 2장에서 한번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왜 그러니까 목적이 나왔다 그러면 3장, 4장에는 이제 내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을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시켜주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다음에 5장, 6장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에서 얘기했던 3, 4장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치환해서 이 주제를 갖고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독자들이 어떻게 변할 건지, 변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목차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막고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이제 9권 정도 써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쓰는 게 편해졌거든요. 근데 일단 뭐든지 구성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거에서 선배님들이 영 내가 이 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말씀하셔도 되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한번 목차부터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갖고 꼭지를 다시 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꼭지는 초고는 한 꼭지당 2장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쓰세요. 2장을 다 안 채워도 돼요. 근데 한 장 반은 조금 넘게 쓰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뭐 홍명 선배님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홍명 선배 같은 경우가 지금 글이 좀 짧아서 좀 글을 좀 늘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사실은 오늘 이제 같은 방에 계신데 박태희 작가님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그 초고를 되게 글 쓰실 때 원래 길게 쓰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에세이 책에 제가 그냥 엮어가지고 드리기만 했는데 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좋아서 이제 바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 일단 선배님도 한 장은 너무 짧고요. 한 장 반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장 반을 조금 넘게 써라. 2장 다 안 채우더라도 한 장 반을 좀 넘게 쓰면은 그게 한 곡시당 원고는 딱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따가 칸 채우는 거는 한 번 더 뭐 계속 반복이긴 한데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초고는 뭐다? 초고는 제가 항상 그렇지만 쓰레기다. 쓰레기는 뭐다? 버리는 원고다. 결국에는 초고는 양을 채우는 원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다가 멈추지 마세요. 오늘 주희 선배님께서 만약에 월요일부터 내가 언제까지 쓰겠다 하시면은 초고를 만약에 목차를 정했고 내 꼭지가 다 정해졌다. 그 상태에서 일단 내가 초고를 2달 안에 쓰겠다, 3달 안에 쓰겠다 선언을 하세요. 시점을 정해놓고 재현 작가님도 그렇고 미장 선배님도 그렇고 만약 그러니까 다 뒷전을 미루시라는 거예요. 진짜 책을 쓰고 싶다 하시면은 어떤 일이든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파일을 못 찾았는데 제가 초고 이렇게 쓸 때 계획표를 짠 게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오늘은 내 몇 곡씩 쓰겠다. 계획을 짜세요. 일주일에 뭐 2곡지를 쓰겠다. 뭐 3곡지를 쓰겠다. 월화수목금 중에 뭐 내가 화요일날 하나 썼으면 금요일날 마무리를 하겠다. 아니면 주말에 뭐 2곡지를 몰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짜시고 선언하고 계획 짜시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멈추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드는 거예요. 초고는 진짜 2달, 딱 3달 안에 바짝 써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양을 채우는 원고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쓰셔라. 근데 그 쓰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앞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수집을 조금 하시면서 내가 그 목차 짤 때 어떤 키워드를 쓸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메모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시험 공부할 때랑 비슷했거든요. 기술사 시험 볼 때도 논문은 안 써봤는데 어떤 기술사 시험도 그 논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글이라는 건 항상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 프레임에 키워드를 쓰고 키워드에 살만 붙이면 길어지잖아요. 내용이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책 쓰기도 똑같아요. 목차가 나오면 목차에 내가 어떤 꼭지에 이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키워드로 이렇게 써보시고 그거를 선배님들 경험은 어떻게 늘지 그거를 이제 좀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걸 늘리시기만 되면 이렇게 초고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에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이게 나중에 막 방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같은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고 거기서 발췌하고 우리 논문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선배님들 보고서 쓸 때도 그렇고 자료 찾아가 수집해가지고 그거 가공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다음 나만 생각해서 결론 내고. 책 쓰기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용서 쓰실 때는. 근데 에세이나 이런 거는 좀 접근 방식이 틀리긴 한데 일단은 모든 게 그렇다. 같은 에세이라도 어떤 에세이 책들을 모아서 이런 책은 어떻게 썼네라는 것도 분위기도 알고 어떻게 문장을 엮었네, 어떻게 구성을 했네 이런 거를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꾸 딴 데 세고 있는데 A4 두 장을 꽉 채우면 더 좋은데 꽉 안 채워도 좋다. 근데 한 장 반은 넘게 좀 쓰자. 한 꼭지당. 그래야 나중에 고칠 때도 더 편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냥 제일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원고 구성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서론에 내 경험을 쓰시고 거기서 느낀 감정을 쓰시고 거기서 감정을 느낀 통해서 가치 의미별로 일단 쓰자. 중간에 이 다른 책 인용에 돼 있는데 지금 미자 선배님이나 주인 선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감정 코칭 태교든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서는 앞에다가 지식을 뭐 어떤 지식을 언급해주고 그 다음에 경험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론과 이게 매칭이 됐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통해서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태교라는 게 이렇지 않다. 감정 코치가 이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구조까지 너무 막 피곤하다 이러면은 경험, 감정, 경험, 감정, 그 다음에 인용, 거기서 느낀 의미부여에서 결론. 이 네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이 앞에다가 어떻게 치환할 건지. 아까 그럼 앞에 지식을 놓고 이론을 놓고 경험을 쓰고 그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그런 감정을 쓰고 다른 책에서는 이렇더라. 근데 다른 책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 낸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 곡시로 이렇게 딱 구조가 딱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고 초를 한번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후에 이제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몇 개 한번 좀 제가 썼던 방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에도 나오고 책 쓰기 책에서도 좀 배운 거고 제가 이걸 한번 인용해서 해봤는데 가장 쉽게 쓰는 방법들 제가 썼던 방법들을 한번 좀 나눠볼 테니까 한번 선배님들이 보시고 아 머리가 너무 아프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음 구성 방식을 한번 써보자. 한번 뭐 이렇게 보셨던 거기도 한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프랩 구조, 프랩 아니면 뭐 오레오, 프랩 아시죠? 프랩 구조. 프랩 구조대로 한번 좀 이게 설득을 위한 글이다. 아니면 내가 어떤 꼭 자기개발이 아니라 실용서나 이런 글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이런 경험, 감정, 뭐 인용 결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물론 꼭지도 있겠지만 어떤 챕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 꼭 그렇게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론을 갖고 와서 이거를 근거를 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뽑아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챕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꼭지에서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뭐 글쓰기에서 많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뭐 주희 선배 같은 경우가 만약 어떤 그뭐 사춘기 뭐그 아이들한테 뭐 어떤 감정 코칭을 통해서 감정 코칭이 이런 뭐 어떤 뭐 좋은 점, 강점이 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쓸 때 이런 핵심 메시지가 뭐 감정 코칭 자체가 뭐 좋다. 이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막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경험과 사례는 한 세 가지 정도 찾아가지고 그런 이유나 거기에 뭐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뭐 어떤 인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뭐 그게 진짜 사례 경험이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경험 같은 걸 또 넣어가지고 꾸며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내 경험이 이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글이 있으면 일기인 거고, 내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솔루션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실어야 이게 책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운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뭐 주 작가님도 뭐 이렇게 어떤 누굴 달랬는데 얘가 계속 우는 애들을 뭐 달랬는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안 울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쉬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집어넣어도 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쉬운 방법인데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독서법 책에 이번 책에 넣지 않았는데 좋은 문장을 찾는 법. 근데 좋은 문장을 찾는 게 이거야. 책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폴더를 만들래. 거기서 모아놓으래. 이런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되게 신박하네. 그런 글을 쉽게 써가지고 책에 읽어봐도 거기에 줄을 치고 아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쉽게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솔루션 제공해가지고 그런 걸 쓰자라는 거예요. 독자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거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그 근거에 대한 증명과 해결책을 쓸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주장을 하자. 그래서 뭐 만약에 이은대 작가님의 책 쓰기 책을 읽으셨다 그러면 거기 책 보세요. 사실 작가님 그 사부님 책에 보면은 책 쓰기 책에 보면 별 내용이 없거든요. 누구를 위해 쓸 거냐, 뭘 누구를 쓸 거냐. 누구를 위해 쓸 거면 나를 위해 쓰자. 그럼 이건데 되게 공감이 돼. 그러니까 그런 원고를 좀 쓰자라는 거죠. 저도 제가 쉽게 쓰다 보니까 이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왜? 사람들은 어려운 걸 되게 아시죠? 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더 대단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선배님이 썼던 책을 읽겠죠. 근데 읽어도 그 사람들이 머리 아픈 걸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냥 쉽게 쓴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걸 알았구나. 이런 게 더 뿌듯해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독자를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냥 해결책 하나만 나열을 해서 그거를 살을 붙여서 내 경험과 짜깁기 해서 한번 써보자. 이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샜긴 했는데 이런 방식 쓰되 그냥 블로그에 왜 글을 써야 되느냐? 그러면 선배님들이 그냥 내가 왜 글 쓰는지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어디 좀 블로그 뭐 다른 데 보니까 어떤 블로그 이렇게 쓰는 방법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이나 그걸 몇 개 갖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럼 섞었더니 블로그는 써야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깁기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작곡할 때도 보면은 세 마디 베끼고 한 마디 이렇게 다르게 하면 그게 표절이 안 걸리는 것처럼 책 쓰기도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끌고 모아서 선배님 갖고 하나만 비틀어가지고 솔루션 제공해라. 그 꼭지가 그냥 그럼 되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배님들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내가 이거를 자료를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있는 거에서 큐레이션 해가지고 큐레이션 아시죠?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재가공하자는 거예요. 그냥 재가공하되 플러스 알파로 선배님들의 경험을 넣자는 거죠. 선배님들 경험이 그게 차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차별화해서 내가 해봤는데 이게 이 결과가 아니야. 그럼 그 결과를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만인들이 아는 솔루션이 아니라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도 되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로 솔루션을 준다라는 거죠. 좀 너무 디테일하게 나갔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때 그 실제로 어떤 경험을 쓰시고 그냥 감정 쓰시고 인용 쓰시고 결론 쓰시고 이거를 가장 스탠다드 생각하시고 두 장을 하되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을 반장을 쓰시고 그다음에 개인적 감정을 반반씩 쓰시고 그다음에 3번에 대한 거를 인용을 쓰시고 4번을 해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장을 꽉 채지 마시고
한 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쓰시면 한 장은 채우고, 한 장은 어차피 타이틀이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글자 개11 해가지고 한 세 줄 쓰시고 한 칸 띄고, 세 줄 쓰시고 한 네 줄 쓰시고 한 칸 띄고, 세 줄 쓰시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쓰세요. 가독성 있게. 다 붙여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문단도 나눠서 쓰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쓸 수 있고, 양도 요 정도까지만 써가지고 일단 끝내자. 그리고 제가 요번에 썼던 닥치고 글쓰기 책은 거의 양이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지수를 늘렸어요. 그냥 꼭지수가 한 5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200, 한 20페이지 정도 책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뭐 꼼수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가독성 있게 쓰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지우면은 항상 이 기본 폼은 이걸 생각하시고 쓰세요. 이 기본 폼 가지고 이걸 쓰시되, 이걸 갖고 조금 더 비틀어 가지고 이제 쓰자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오늘 뭐 또 되게 그냥 되게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홍현 작가가 또 그냥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일단 선배님들이 그냥 걔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시켜놓고 거기서 일단 한번 써보시고 여기서 응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시니까. 제가 썼던 딱 그 폼들이요, 다. 제가 썼던 폼들. 진짜. 저는 이렇게 나눠 써서 제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고 철저하게 썼다고 하는데, 그냥 크게 해서 반장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썼던 거예요. 이렇게 반장씩.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보면, 또 목차와 주제가 일관성이 유지가 필요하다. 목차와 주제가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잘 짜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비율을 따진다 했으면은 그냥 1대 8대 1 아니면 7대 2, 본론이 한 8, 아니 그러니까 본론이 한 7, 뭐 서론이 한 1, 결론이 한 2, 이런 정도 해서, 서론은 가볍게, 본론은 메시지 전달하고, 결론은 또 본론의 정리의 실천 팁을 제시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아까 경험, 감정, 결론, 그거 플러스로 어떤 꼭지에서는 이렇게 한번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렙 구조야. 아까 그거랑 또 연동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해, 그런 입장에서 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쓰세요. 그냥 이렇게, 선배님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블로그 글을 썼을 때는 내 글을 쓰고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경험을 쓰시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독자에게 내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그걸 갖고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각 꼭지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투에 관한 책을 쓴다고 했다. 그러면 뭐 오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꼭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차당 뭐 세네 개 제시를 해서, 뭐 실행 전에는 이랬는데 실행 후에 뭐 이렇게 어떤 과정 같은 거를 좀 뭐 꼭지별로 나눠가지고 뭐 설문을 했다, 아니면 뭐 어떤 책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해봤다, 어떤 뭐 이런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선배님들이 보면은 막 옛날 책은 막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 뭐 1인치, 1cm라도 1mm라도 지금 내 일상에 대해서 어떤 걸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내가 되게 책 읽는 게 너무 느려. 근데 속도법 책이 읽어가지고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책 읽는 속도가 빨라졌어. 이런 일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는 그런 책이 되게 그냥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요.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선배님들도 그냥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지금은 내가 아직 뭐 고수도 아니고 중수 정도 됐는데, 지금 내가 중수 정도 했던 그런 지식과 그런 거를 왕초보들한테 알려주자. 그래서 그 왕초보들이 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화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런 정도가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작지만 확실한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초고를 작성하자. 그러니까 너무 막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되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느꼈고 뭐 유희선님 같은 경우는 감정 코칭을 배우고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넣어서 어떤 주제와 이렇게 맞춰 그 키워드를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미자선 같은 경우도 태교가 뭐 주제였지만 이런 태교를 통해서 뭐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뭐 사자성어라 이렇게 뭐 교합을 해서 내 거랑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근데 꼭 내 경험이 안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뭐 조윤재 작가님이 쓰셨던 뭐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나 이런 책을 보면은 본인이 다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또 정리를 했죠. 그 정리해서 그 정리된 거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자기만의 결론을 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삶의 변화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집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뭐다? 그냥 내가 어떤 걸 줬을 때 독자들이 이걸 내가 갖고 변할 수 있는 뭐 그런 독자를 위해서 이런 글을 썼을 때 초고가 쓰기가 쉬워진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독자를 생각해라. 독자를 생각해라. 그 나만의 에게서의 독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콘텐츠 아까 이제 있고 아까 타켓을 명확하게 좀 한번 더 생각하셔갖고 짠 다음에 그 타켓이 누구다 아니면 주변에 뭐 꼭 뭐 이 타켓이 안 맞더라도 뭐 주희 선배님이나 미나 선배님이 뭐 내가 그 내 뭐 친구라도 뭐 아니면 뭐 지인 중에 친한 분들한테 부탁을 한번 해서 아니면 꼭 부탁을 안 해도 그냥 그 친구한테 내가 얘기를 그냥 하시듯 독자한테 이 얘기를 하시듯 한번 초고를 작성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니면 꼭 그 가상의 한 명 독자가 지인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쓰시는 꼭지에 어떤 그 이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갖고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명의 뭐 동수나 한 명의 그 뭐 그냥 가상의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커피 한잔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명을 앉혀놓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듯이 이렇게 쓰면은 수월하게 쓸 수가 있다. 저는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밀진 시비라고 책 쓸 때도 그냥 꼭지마다 실패. 근데 같은 실패지만 그 꼭지마다 주제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실패를 했고 뭐 실패를 통해 어떻게 뭘 얻을 거냐. 그런 가상 독자한테 물어보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처음에 막 쓸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쓸 수 있었다. 좀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인데 저 꼭지 본문 쓸 때 저는 이제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꼭지 본문도 첫 문장 쓰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나는 뭐뭐이다. 뭐 요새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뭐 사회적 이슈가 이런데 그걸 관련해서 내 느낌을 적거나 아니면 내 뭐 경험을 적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프레임대로 쭉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이제 데이터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뭐 책을 안 읽었다.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좀 독서를 하자 이런 챕터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통계를 갖고 오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감정 코칭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태교를 과연 몇만 명이나 하고 있을까? 통계를 찾아봤다. 이런 수치를 보니까 참담하다. 나는 뭘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어떤 뭐 꼭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뭐 선배님들이 차지하는 어떤 그 책 자료에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쓰시든 처음에 그렇게 한번 시작을 또 해보는 것도 수월하게 쓰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똑같아요. 아까 내 경험부터 쓰라고 하신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이래 봤다. 제 블로그를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내 얘기를 시작해서 내 의견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론 내리고 그걸 좀 길게 쓰면은 그게 한 꼭지가 되는 거고. 또 네 번째는 뭐 많이 말씀드렸죠. 인용 구문으로 뭐 명언을 쓰든 뭐 속담을 쓰든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꼭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쓰든 뭐 어떤 지식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례대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좀, 왜냐하면 좀 이렇게 너무 길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하긴 했, 뭐좀 얘기 좀 말씀드려보고 선배님들이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시작하자고 해놓고서도 이렇게 못 썼던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 뭐 요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어렵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은 좀 한번 나눠보고 좀 그 다음에 실전으로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또 한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뭐 잘 들으셨는지 뭐 좀 두서가 없었는데 주희 선배님 어떠세요? 뭐 그 글이 뭐 한동안 또 바쁘시기도 했고 뭐 이제 제가 드렸던 게 목차나 이런 것들이 뭐 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셨는지 아니면 시작을 하기가 두려우신 건지 한번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이, 그 목차나 뭐 그런 걸 주신 거는 조금,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같은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네. 시작. 아, 시작을요? 예.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도 이렇게 아마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게 꽉 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 이게 일단 시작을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막상 그 콘텐츠 자체를 감정 고침으로 간다고 했지만 내가 인용할 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시작 자체를 조금 못하는데 뭐 올 초에 들어와서 또 몸도 안 좋았고 바쁘기도 바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다가 지금 한 4월부터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아,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못 보겠어요. 그 아직까지도 작가님이 주신 목차만 보고 제가 그걸 수정 작업이나 이런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겁이 난다고 해야 될까? 네, 조금 그게 심한 것 같고 일단 머릿속에 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딱 쓰려고 한 번은 앉았다가 네,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면 네네. 지금 이제 오늘 강의 듣구나. 아,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게 뭐였는지 조금 알 것 같기는 하고, 조금 관련된 서적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전체적인 그 메시지가 지금 제 스스로도 이제 나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정 코칭으로 했지만, 완전히 감정 코칭에 대한 서적들도 너무 많이 존재하고, 또 거장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 의견을 거기다가 하기에는 내 자신이 약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서 예. 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제 생각에는 그 주희 선배님 성격이 원래 또 이렇게 약간 또 완벽주의자이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준비를 또 오래 하셔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딱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면서 좀 하나씩 해칭을 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좀.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일단 원 메시지를 원래 가는 게 그러니까 딱 책 기획도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내 책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내 책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 문장으로. 그럼 이거를 그냥 한번 뭐
제가 감정 코칭을 갖고 뭐 사춘기 부모가 있는 아이들한테 감정 코칭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뭐 거기서 또 혹시 뭐 다르게 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한번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고 그 관련된 이제 서적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꼼꼼히 다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주희 선배님 성격이 모르시니까. 왜냐하면 그 키워드 메시지 정하고 타겟 정확하게 정해놓고 목차 다시 한번 그 정하신 다음에 꼭지별로 이제 그 자료 수집하실 때 관련된 서적이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차라리 저는 그게 주성의 성격이 그냥 그 목차에 대한 꼭지를 하나하나 다 그냥 내가 이런 내용은 넣어야 되겠다 먼저 다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수집하실 때 비슷한 책에서 그 책이 많으면 어떻게든 그 본인 쓰시는 꼭지랑 또 그 책에서 어떻게 이 저자는 비슷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슷한 저자는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걸 한번 치환을 하셔가지고 한번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무작정 그냥 처음부터 쓰시지 마시고 그리고 프롤로그하고 서문하고 에필로그는 제일 마지막에 쓰세요. 일단 본문부터 쓰시는 게 왜냐하면 본문을 쓰셔야 서문에 내가 이 본문을 완성해 놓고 각 장마다 소개를 할 때 아, 이미 썼기 때문에 나는 이 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소개했고 그게 더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안 쓰고 프롤로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본문도 없는데 프롤로그부터 쓰게 되면은 이게 방향 자체가 이제 붕 떠버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마 좀 주희 선배님 성격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 수집하시고 목차 다 구성하고 거기에 내용을 다 완벽하게 키워드라도 적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원고를 쓰시면 좀 마음 편하게 좀 옛날처럼 그 좋은 글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어떠세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프롤로그를 먼저 쓰려고 했다가 네, 진짜 자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한숨 쉬고 못하겠다 막 이런 적들이 몇 번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저는 약간 전체적인 틀이 조금 구성이 네, 네. 단단하게 돼야지만 글들이 나오지 안 그러면 예, 이게 약간 제가 약간 이과 성향이 많아서 이렇게 퍼즐이 잘 맞춰져야지만 시작을 하지. 네, 네,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하고 막 감성적으로 막 이렇게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오늘 이거 강의 듣고는 아, 일단은 내가 전체적인 틀을 조금 잘 짜야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책들을 인용할지 그 서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지만 조금 탄력받아서 예,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